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곽동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불매 운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에서 수입 맥주 중에 원래는 10년간 항상 일본이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2달 정도 됐는데 13위까지 밀려났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불매운동 영향이 무지 큰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 요즘 안 보이시네. 도움을 바라는 신호. 무슨 일 생겼나?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불매운동들은 대부분 정부나 기관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켜서 뭐 사지 말자, 뭐 쓰지 말자라는 그런 명령처럼 내려온 게 있었다면 이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들이 일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 이거 안 써! 라고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50년, 40년 살면서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했었나 하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신발 브랜드나 안 그러면 그 밖에 옷 브랜드 같은 걸 사지 말자 하는 것들은 20대 정도였지만 사실 30대, 40대, 50대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있기 마련이에요. 맥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꾼다고 하는 거는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30대, 40대, 50대,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성세대들이 자기가 좋아하던 거를 버린 거죠. 여기에 그냥 나만 안 쓰면 돼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보면 여기서 왜 아직도 일본 맥주 파세요? 라고 하면서 동네 조그만 상점에서 얘기를 하거나 조금 깔끔한 편의점에서 얘기하거나 주말에 가족들끼리 장 보러 가는 대형 마트에서도 일본 제품들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찾아오는 거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매장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 마음 상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흔히 그런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안에 들어오면 물건을 보도록 벽에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쇼핑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가게 만들어 놓는데 일본 맥주가 전시돼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데 가자라고 하는 게 나타났던 거죠. 상황이 이래서 꺼내놓지 않는 매장들도 많아졌고요. 일본 맥주를 수입해서 파는 곳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쪽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일본 맥주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게 퍼져나갔다. 13위까지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사 댓글을 보니까요. 가장 많았던 게 아직도 13위권에 있어? 50위 바깥으로 밀어내야지 하는 얘기들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2달밖에 안 됐다는 게 실감 나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맥주를 지금 많이 이제 소비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다른 쪽에서도 어떤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돼 있었던 것은 의류입니다. 싸고 한 계절 입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그 20대, 30대들이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 그런 것만으로도 평가받고 서로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젊은 시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원래부터 그래왔고 남자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말고 국내 브랜드를 쓰자. 그래서 의류업계에서 바람이 먼저 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의류이긴 하지만 신발을 도매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일본계 투자라고 하니까 그쪽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사실 20, 30대만큼 의류 소비나 잡화 소비가 많지 않은 쪽에서는 관광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는 걸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대마도에 낚시 여행을 많이들 갔고 그 사람들 모여서 같이 배 타고 가기도 하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쪽들이 확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대마도는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무시당했었다는 얘기들까지 기사화가 된 거죠.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도 타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또 일본계 자금을 빌려서 쓰는 대출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쪽들도 직격탄을 맞아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라고 보는 게 일본의 자동차입니다. 이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제품을 사는 걸 굳이 일본을 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지금 대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그건 카메라 쪽이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도 예전엔 성능이 좋은 것들을 별도로 사서 몇백만 원짜리를 썼다면 카메라 시장은 한 6, 7개 회사 정도가 전부 다 일본이고요. 1위부터 한 7위까지가. 나머지 다른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 제품들도 팔리기 시작해서 캐나다와 미국 제품들도 팔리고요. 중국 제품도 요즘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카메라 시장마저 바뀌게 되면 정말 불매운동이 성과를 거두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본계 기업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네티즌들은 한 군데 한 군데 언급할 때마다 이런 제품은 이렇게 바꿔 쓰세요 라고 하는 대체 상품들을 추천해 주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강남의 굉장히 큰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일본 거를 쓰다가 바꿨대요. 다른 데 걸로. 염색 효과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가격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보니까 전국적인 불매 열풍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불매 운동이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무언가 한참 하다 보면 이걸 왜 시작했지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시작을 찾아가 보면 훨씬 더 알 수 있는데요. 강제로 젊은 시절에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서 일했던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른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어요. 남자는 징용으로, 여자는 강제 위안부로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았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덮어놓고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얼마 내고 일본도 얼마 내고 그렇게 합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럴 수 없다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못마땅하게 시비를 걸다가 엉뚱하게도 우리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많이 파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카메라 부품 같은 것들을 일본에서 소재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필요한 3가지 소재를 파는데 좀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팔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나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팔 수 있었는데 이젠 최소한 길면 석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핵심 부품에 타격을 했다라는 점이 국민들에서 화가 났어요. 때문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역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홍콩, 베트남 이런 나라하고 물건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100을 팔고 80점 사오게 되고 하면 우리가 한 20만큼 남는 거죠. 원래 그렇게 교역국 위에는 많이 남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50몇 년간 꾸준하게 손해를 봐왔고 그 금액이 무려 700에서 80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무역 적자를 보게 됐던 나라가 일본을 알게 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 해결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소자 수출에 대해서 관련됐던 일본 쪽에서 조치를 철회해야 될 것이고 그 뒤에 백색 국가라고 부르는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조치가 또 있었거든요. 이 수출을 어렵게 만들던 장벽들을 다 걷어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아질 텐데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 하기 힘들 거예요. 내년도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걸 앞두고 한국에 사과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안은 더 가지 않을까. 저는 한 6개월 이상은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의 그 불매 운동이 더욱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대화를 보시고 재밌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